전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판도가 한국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은 항공엔진 분야에서 미국보다 30년이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았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독자 엔진을 만든다는 것 자체를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황은 돌변했다. 한국이 KF-21 개발과 병행해 엔진 기술 축적에 전력 투구하자 기존 강대국들이 계산하던 시간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다. 그들은 한국이 최소한 2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다. 한국은 격차를 단숨에 15년 이내로 좁히며 세계 시장의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변수가 되었다. 이 예상 밖의 속도는 단순한 기술의 진전이 아니라 구조적 혁신에서 비롯됐다. 한국은 KF-21의 쌍발 엔진 구조를 도입하면서 기존 국가들이 생각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을 시도했고, 이 결정은 지금 세계 항공 엔진 기업들을 충격 속에 몰아넣고 있다. 쌍발 구조는 단순히 안정성을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실험 플랫폼으로서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넓히는 효과를 갖는다. 한쪽에는 이미 성능이 검증된 F414를 탑재해 안정적 비행을 유지하고, 다른 한쪽에는 개발 중인 국산 엔진을 장착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시도하기 어려운 국가 단위의 대규모 비행 실험실이 KF-21 자체에 구축된 셈이다. 이 파격적인 접근 방식이 알려지자 영국의 롤스로이스와 프랑스의 사프란은 즉각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이 기존의 엔진 패권 체계를 흔들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지금 합류하지 않으면 오히려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특히 롤스로이스는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안하며 적극적 로비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는 업계 전체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는 순간 군용시장뿐 아니라 수십조 원 규모의 민수용 엔진 시장까지 단번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현재 F414를 공급하는 미국의 지위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이 엔진을 독자 개발하기 어려울 것이라 확신하며 완전한 공급자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속도와 기술적 성과는 그들의 예측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한국이 이 같은 플랫폼을 통해 수년간 데이터 축적과 시험 비행을 반복하게 되면 결국 미국의 기술적 독점은 굳게 유지될 수 없다. 게다가 한국은 엔진 내부 온도, 소재 강도, 연소율 같은 핵심 분야의 시험 데이터를 실전 비행 환경에서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식은 종이 위의 시뮬레이션에 의존하는 기존 개발 프로세스를 한 단계 넘어서는 파격적인 도약이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질문이 놓여 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 엔진 기업들을 긴장시키는 존재로 부상할 수 있었는가? 그 배경에는 국제 정세와 기술 전략이 맞물린 복합적 이유가 숨어 있다. 첫째, 한국은 과거 엔진 기술을 단순히 수입하던 국가에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KF-21을 비롯해 향후 개발될 무인 전투기와 장거리 타격 플랫폼까지 고려하면 엔진의 자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다. 둘째, 기존 강대국들은 엔진 기술을 절대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겉으로는 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한적 라이선스 형태에 불과했고, 한국은 이 구조 안에서는 절대 독립할 수 없었다. 셋째, 국산 엔진 개발을 통한 장기적 경제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군용 엔진 기술을 확보하면 민항기용 엔진과 산업용 터빈으로도 확장 가능한데, 이는 한국의 제조 기반과 결합할 경우 폭발적 경쟁력으로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가장 먼저 간파한 것이 바로 한국의 엔지니어와 전략가들이었다. 그들은 엔진 개발의 난이도가 극도로 높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동시에 기존 국가들이 쌍발 구조를 실험 플랫폼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다. 만약 이를 활용한다면 시험 성공률은 높아지고 비용은 줄어들며 개발 시간까지 단축되는 3중 구조의 이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금 현실이 되어 세계 최정상 기업들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현재 항공 엔진 업계는 한국의 다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국산 엔진의 추력 안정화와 장시간 운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성공한다면 F-16이나 유로파이터급 전투기 시장에도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셈이고, 장기적으로는 F-35 같은 스텔스 플랫폼의 엔진 기술에도 일부 요소 기술이 파생될 가능성이 생긴다. 이는 단순히 한 국가의 기술 성취를 넘어 세계 군사 산업 전반의 판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세계는 한국이 구축한 쌍발 엔진 실험 플랫폼이 과연 어디까지 확장될지와 롤스로이스 그리고 사프란이 경쟁적으로 한국을 설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기술 패권의 향방이
한국의 결정 하나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이 더욱 명확해진다. 한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미래 항공 엔진의 문을 열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 문이 완전히 열리는 순간 지금의 게임 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을 둘러싼 국제적 긴장은 이제 기술 경쟁을 넘어 외교 전략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다. 세계 유수의 엔진 제조사들이 한국에 접근하는 이유는 단순한 사업적 기회 때문이 아니라 한국이 가진 기술적 잠재력이 향후 시장 구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특히 엔진 기술이란 어느 국가든 쉽게 양도하지 않는 분야이며 여기에는 국가 안보와 산업 기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이 자발적으로 협력을 시사하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는 한국이 선택할 미래 파트너가 세계 항공 산업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변화의 기저에는 지금까지 세계가 예상하지 못했던 한국 특유의 개발 구조가 자리한다. 한국은 엔진 개발 초기부터 완전한 독자 노선을 택하지 않았다. 대신 글로벌 엔진 시장의 현실을 정확히 분석하며 단계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 예컨대 초기에는 지휘의 F414를 활용해 비행 안정성과 기체 성능을 검증하는 데 집중했고 그와 동시에 국산 엔진의 핵심 요소 기술을 개별 모듈 단위로 축적했다. 이 방식은 독자 엔진 개발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실전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은 기존 항공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개발 순서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가는 엔진을 먼저 완성한 뒤 이를 탑재할 기체를 본격 설계하는 방식을 택하지만 한국은 반대로 기체와 엔진 개발을 동시에 진행했다. 그 결과 KF-21은 단순한 전투기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 핵심 연구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이는 세계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사례이며 한국형 엔진 개발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 핵심 배경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전략이 알려지자 기존 강대국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엔진 개발이 난이도뿐 아니라 비용적으로도 막대한 부담이라는 점을 이유로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단정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예상과 달리 대형 국방 프로젝트를 민간 산업 생태계와 연결하며 비용을 분산시키는 데 성공했고 이는 지속 가능한 엔진 개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즉, 한국은 엔진을 단순히 군사 장비가 아니라 국가 제조업과 항공산업의 핵심 기술로 인식했고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지금의 속도를 만들어냈다. 현재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고온 환경에서의 재료 성능이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온도와 압력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이를 견딜 수 있는 금속 소재와 냉각 기술이 필수적이다. 한국은 과거 이 분야에서 글로벌 업체와의 격차가 매우 컸지만 최근 고온 합금과 터빈 블레이드 기술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며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블레이드 냉각 구조와 열 변형 제어 기술은 엔진 수명과 안전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한국이 이 분야에서 실험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다. 한국의 시험 비행 프로그램은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해 매우 독특한 장점을 제공한다. 쌍발 구조를 통해 안정성을 유지하며 새로운 엔진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초기 단계에서도 실전과 가까운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단발 구조를 가진 항공기에서는 도저히 시도할 수 없는 방식이며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이 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더 나아가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무인 전투기나 고기동 스텔스 플랫폼의 개발에도 연계될 수 있어 한국은 단순히 엔진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무기 체계 전체의 기반 기술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서두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외부에서는 한국이 급격한 기술 도약을 이루고 있다고 보지만 실제로 한국은 매우 치밀하고 단계적인 접근을 유지하고 있다. 국내 엔지니어들은 엔진 개발이 결코 단기간에 완성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각 단계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패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형 엔진의 최종 완성도가 예상보다 훨씬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반면 세계 엔진 기업들의 시각은 복잡하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할 경우 기존 시장 구조는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군용 엔진 시장은 기술 의존도가 높아 국제정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자립은 곧 이들의 영향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한국의 기술 협력을 제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 자립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릴까 두려워하고 있다. 이 복잡한 심리적 긴장감이
바로 지금의 국제적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보면 분명한 사실 하나가 떠오른다. 한국은 단순히 엔진 기술 격차를 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강대국들이 수십 년간 지켜왔던 기술 질서를 구조적으로 흔들고 있다. 세계 엔진 기업들이 한국 주변을 맴도는 이유는 단순한 시장 확보가 아니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한 생존 전략에 가깝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세계 항공 엔진 산업의 중심축이 이동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지금 세계는 한국의 다음 발표와 시험 비행 일정을 주시하며 다음 단계의 변화를 예측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정확히 말할 수 없다. 한국이 준비한 전략적 카드가 아직 모두 공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세계 항공 엔진 업계가 한국의 행보를 경계하는 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존 강대국들과는 전혀 다른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은 엔진 개발 시 보수적 검증 절차를 우선시하며 안정적 단계를 밟아왔지만 한국은 이와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속도를 확보했다. 한국은 초기 단계부터 산업계와 국방연구기관 그리고 민간 제조사 간의 협업을 촘촘히 연결하는 구조를 구축했고 덕분에 개발 속도는 빠르면서도 각 단계의 완성도가 높은 체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는 외부에서 볼 때는 급진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위험 요소를 세분화해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돼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었다. 특히 소재 기술 분야에서의 변화는 한국 엔진 개발의 향후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이고 있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연소 온도가 기존보다 훨씬 높아지고 있어 이를 견딜 수 있는 초내열 합금의 품질이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된다. 한국은 과거 이 분야에서 절대적인 기술 열세에 놓여 있었지만 최근에는 단결정 블레이드 기술, 정밀 도금 공정, 냉각 채널 설계 기술 등을 빠르게 확보하며 기존 선진국들이 긴장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소재 확보가 아니라 엔진의 추력 향상과 수명 연장까지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각국의 시선은 더욱 민감해졌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시험 인프라를 공격적으로 확장하며 기술 검증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올리고 있다. 전투기 엔진은 고도와 속도, 대기 밀도 변화 등에 따라 연소 안정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실전과 동일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 분야에서 대형 지상 시험 설비와 고도 환경 장비를 운영하며 다양한 온도와 압력 조건을 재현하고 있다. 이는 엔진 개발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을 빠르게 확인하고 이를 보정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선진국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현재 세계 엔진 기업들은 고성능 전투기 시장보다 훨씬 큰 민항기 엔진 시장을 의식하고 있다. 군용 엔진의 기술은 결국 민수용 엔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면 전 세계 항공사와 민항기 제조사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갖게 된다. 지금까지 민항기 엔진 시장은 몇몇 국가가 장악하고 있었고 새로운 경쟁자가 등장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한국이 축적한 기술과 제조 능력, 공급망 안정성까지 고려한다면 민수 시장에서도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롤스로이스와 사프라는 단순한 엔진 판매가 아니라 파트너십 형태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제적으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한국의 엔진 자립이 군사 외교에 미칠 파급력이다. 지금까지 많은 국가들은 전투기를 운용하기 위해 특정 국가의 엔진에 의존해왔고 이는 자연스럽게 외교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하지만 한국이 기술적으로 자립하게 되면 이러한 구조가 약화될 수밖에 없고 그만큼 기존 강대국들의 외교 지렛대가 줄어들게 된다. 특히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 항공 전력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엔진 공급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보는데 한국이 이를 충족할 경우 군사 수출 판도까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기술 개발 속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용적 설계 수정 능력에서도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많은 국가가 엔진 개발 중 다양한 변수에 부딪히지만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나 시간 문제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한국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기체 제작사와 엔진 개발사가 긴밀하게 협력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설계 변경이나 성능 보정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개발 체계는 세계적 항공 선진국들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로 한국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요소가 되고 있다. 한편 한국이 향후 개발할 차세대 무기 체계는 엔진 기술과 직접 연결된다. KF-21 이후 개발될 고기동 무인 전투기, 장거리 타격 플랫폼, 스텔스 전력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국산 엔진 기술은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단순한 엔진 개발이 아니라 미래 전쟁 양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며 세계가 이를 예의주시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한국이 축적한 기술은 플랫폼 하나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전투체계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력은 지금보다 훨씬 거대해질 수 있다. 세계 엔진업계가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한국이 지금보다 더 독자 노선을 강화할 가능성이다. 현재는 국제협력의 여지가 남아있지만 한국이 시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완전한 독립개발을 선언한다면 기존 기업들은 장기 시장에서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들은 한국의 빠른 성장 속도를 정확히 계산할 수 없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이 기술 패권 경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은 전략적으로 모든 카드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단계적으로 움직이며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자국의 기술 주도권을 강화하고 있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한 국가의 기술 개발이 아니라 세계 항공 엔진 산업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적으로 재편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선택과 시험 결과가 다음 세대 엔진의 표준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고 기존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할 수도 없는 현실에 직면했다. 따라서 앞으로 한국이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 기술 협력 구조, 공급망, 군사 외교까지 모두 변화할 수 있으며 세계는 그 변화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고 있다. 한국이 추진하는 국산 엔진 개발 프로젝트가 전 세계적으로 이목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그 전략적 깊이와 계산된 리스크 관리 방식에 있다. 전투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의 산업 기반과 정치적 영향력까지 좌우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이며 그 난이도는 흔히 우주 로켓 엔진 개발과 비견될 정도로 높게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난제를 전혀 기존 방식과 다르게 풀어가고 있다. 각종 기술 요소를 개별적으로 쌓아가며 병렬적 실험을 실행하는 특유의 개발 방식은 전통적인 선진국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속도와 효율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연소 안정성 확보 과정에서 한국이 선택한 접근 방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최신 전투기 엔진은 극한의 압력과 온도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미세한 연소 불안정 현상도 추력 저하나 구조적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은 이러한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상시험뿐 아니라 고도 환경 재현 장비를 활용해 다양한 조건에서 연소 특성을 다각적으로 관찰했다. 이러한 다층적 시험 방식은 단기간에 방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게 했고 이는 추후 성능 보정 과정에서 강력한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이 단시간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이 시험 인프라를 꼽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의 전략적 강점은 또 다른 영역에서도 부각되고 있다. 그것은 공급망의 구축 능력이다. 엔진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 중 하나는 고온합금과 정밀 가공 기술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갖추는 일인데 한국은 이미 다양한 제조기업과 기술 연구소를 연계해 독자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 선진국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한국이 단순히 기술을 연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양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한 셈이다. 특히 고난도 블레이드와 터빈 부품은 단일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복잡한 공정을 요구하는데 한국은 다양한 산업 기반을 활용해 이 부담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기체 설계 능력 역시 엔진 개발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시너지를 내고 있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엔진 실험 플랫폼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기 때문에 내부 공간 구조와 공기 흐름 제어 능력이 매우 정교하게 계산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기존 엔진을 탑재하기 위한 구조가 아니라 다양한 추력 조건과 냉각 요구를 가진 엔진을 실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다. 덕분에 한국은 엔진 개발 단계마다 기체 구조를 반복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없었고 이는 곧 개발 속도와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다. 기체와 엔진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하는 이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흔하지 않으며 한국이 이례적인 속도로 기술 간극을 좁혀가는 원동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제적 관심은 점점 더 한국의 시험 비행 일정과 성능 발표에 집중되고 있다. 만약 한국이 국산 엔진을 실제 KF-21 비행 시험에 성공적으로 적용한다면 이는 단순한 기술 과실을 넘어 세계 엔진 시장의 판도 변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 독자 엔진 개발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소수 국가만이 가능하다고 여겨져 왔기 때문에 한국의 성공은 기존 국가들의 절대 우위를 약화시키는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군사 외교 관계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국의 엔진 자립은 동맹 구조나 무기 수출 경쟁에도 장기적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가 현실화될수록 기존 엔진 기업들의 대응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롤스로이스와 사프라는 기술 협력을 통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의 완전한 독자화를 막고 기술 교류를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반면 지위는 현재 엔진 공급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하게 되면 장기 시장에서의 우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치 경제적 셈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다층적 전략 경쟁으로 확장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은 이미 차세대 항공 플랫폼 개발을 준비하고 있다. 고기동 무인 전투기, 대형 스텔스 UAV, 장거리 타격 플랫폼 등 다양한 프로젝트가 연구 단계에 있으며 이 모든 체계의 기반에는 국산 엔진 기술이 자리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의 개발이 단순히 KF-21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 항공 무기 체계 전반의 핵심 기술로 확장될 것임을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엔진 개발 속도와 완성도는 국가 전체의 전략적 목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국의 엔진 자립은 단지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독자 엔진 개발의 마지막 관문 중 하나는 실전 환경에서의 내구성 확보다. 연속적인 초고온 조건, 급격한 압력 변화, 고속 비행 중 구조적 진동 등 여러 요소가 엔진의 수명과 안정성에 영향을 준다. 한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에서 반복 시험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쌍발 구조를 활용한 비행 시험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체 한쪽에 안정성이 검증된 F414를 탑재한 채 다른 한쪽에 시험용 엔진을 배치해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식은 위험 부담을 극적으로 낮추면서도 개발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시험 방식은 기존 국가들이 상상하지 못한 발상의 전환이었고 한국의 기술적 자신감을 상징하는 대표 사례가 되었다. 한국의 독자 엔진 개발이 전 세계적으로 갖는 의미는 단순히 한 국가가 기술적 자립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정도로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수십 년 동안 소수 국가에게만 허용되었던 기술 독점 구조가 붕괴될 가능성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미래 항공 무기 체계의 주도권 변화와 직결된다. 지금까지 전투기 엔진 개발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지배해왔고 이들 국가가 사실상 국제 규칙을 만들며 시장을 통제해왔다. 하지만 한국이 실전 기반 데이터를 확보하며 추력 안정화와 연소 효율 개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강대국들의 지배 구조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진다. 특히 국제 전략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한국이 보여주는 예측 불가능성이다. 기존 국가들은 기술 개발 과정과 공개 시점을 대부분 예측할 수 있었지만 한국은 철저히 비공개와 단계적 발표 전략을 사용하면서 세계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은 아직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고 최종 설계가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도 명확히 드러내지 않았다. 이 같은 전략은 경쟁국들의 시나리오 작성 능력을 약화시키며 한국이 기술 우위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한다. 더 나아가 한국의 엔진 개발이 주목받는 이유는 비용 대비 효율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선진국들은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엔진을 생산하지만 그 과정은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한국은 고성능 전투기 엔진에 필요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며 제조 공정을 단순화하고 비용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궁극적으로 한국 엔진의 가격 경쟁력을 극대화하며 해외 수출에서도 강력한 매력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국산 엔진 개발이 성공할 경우 한국이 얻는 전략적 이점은 군사 외교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많은 국가들은 전투기를 운용하면서 특정 국가의 엔진 정비와 부품 수급을 의존해야 했고 이 때문에 외교적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한국은 엔진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독립적 운용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 운용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군사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 무기 거래에서도 새로운 옵션을 제공하게 된다. 특히 동남아시아, 중동남미 등 항공 전력을 현대화하는 국가들은 엔진 공급의 안정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이들 국가들은 지정학적 이유로 특정 국가의 엔진을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확보하고 안정성을 입증한다면 이러한 국가들에 대한 수출 시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단순한 사업 성공을 넘어 국제 군사 균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화다. 한국의 기술적 성장과 함께 변하고 있는 또 다른 요소는 국제사회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과거 한국은 항공 엔진 분야에서 기술 수입국의 위치에 있었지만 이제는 기술 제공국 혹은 협력국으로 부상하고 있다. 롤스로이스 사프란 지위가 한국에 접근하는 이유도 바로 한국이 더 이상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전략적 협력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 변화는 한국이 항공산업의 핵심 플레이어로 자리 잡는 미래를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라 할 수 있다. 한국은 또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데이터 기반 접근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모든 연소 현상, 압력 변화, 구조적 응력 데이터를 실비행 기반으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 보정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돌발 변수를 제거하는 능력이 강화된다. 이처럼 실전 데이터를 중심으로 설계를 재정립하는 방식은 기존 국가들에게는 쉽지 않은 접근이며 한국이 가진 개발 구조가 얼마나 효율적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차세대 스텔스 플랫폼 개발에서도 엔진은 핵심 요소로 자리한다. 스텔스 성능은 단순히 기체 형상이나 도료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엔진의 열 배출 패턴, 소음 감축 기술, 추력 분배 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전반적인 스텔스 성능이 결정된다. 한국이 엔진 기술을 확보하게 되면 이러한 기술들을 기체 설계와 병행해 발전시킬 수 있고, 이는 한국의 미래 항공 무기 체계 개발에서 압도적 시너지를 만들어낼 것이다. 한국이 독자 엔진 개발에서 가장 중시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반복 시험을 통한 신뢰성 검증이다. 엔진 기술은 처음 성공했다고 해서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극한 환경에서의 반복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며 쌍발 구조 덕분에 위험 부담 없이 지속적 비행 시험이 가능하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접근은 기술 완성도를 극대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진국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종합하면 한국이 단순한 기술 추격자가 아니라 기술 창조국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해진다. 엔진 개발은 그 어떤 무기보다 기술 장벽이 높지만 한국은 이를 정면 돌파하며 새로운 게임의 규칙을 만들어가고 있다. 세계가 한국의 다음 단계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지 새로운 엔진을 기대해서가 아니다. 그들은 한국이 미래 항공 기술의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가 되었음을 직감하고 있다.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기술 도약이 아니라 국가 전략 전체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는 한국이 확보해 나가는 실전 기반 데이터와 축적된 기술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 속도가 기존 강대국들의 예측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충격을 받고 있다. 특히 엔진 개발의 난이도를 고려한다면 한국이 단기간에 이룬 성과는 세계 항공우주 산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엔진 개발은 실패와 반복의 연속이었고 대부분의 국가는 이를 극복하는 데 수십 년이 걸렸다. 그러나 한국은 플랫폼 융합 전략을 통해 이 과정을 혁신적으로 단축시키며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 엔진 기업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은 한국이 기술 자립을 선언하는 순간부터 기존 시장 구도가 완전히 바뀔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 군용 엔진 시장은 소수 강대국이 장악하고 있었고 그들의 기술 제공 방식은 철저한 통제와 제한 속에서 움직였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한 독자 모델을 실전 배치하게 되면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이 설정한 규칙을 고수할 수 없게 된다.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시장의 새로운 경쟁자 등장에 그치지 않고 기술 패권의 중심이 이동하는 역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의 전략은 또한 매우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다. 기술 공개의 범위와 시점도 정교하게 계산되며 필요할 때만 선택적으로 정보를 드러내 세계 엔진 기업들을 긴장 속에 몰아넣는다. 공개되지 않은 시험 데이터의 양은 방대하며 한국이 어떤 기술적 완성도에 도달했는지는 외부에서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이 같은 불확실성이 경쟁국들에게는 가장 큰 부담이 된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대응 전략을 세우기 어렵고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한국의 기술적 주도권은 더욱 강화된다. 한국의 엔진 개발은 국내 산업 생태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온 합금 기술, 정밀 가공 기술, 연소실 설계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화율이 높아지며 한국 제조업은 전례 없는 확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산업 기반 강화는 단기 성과에 그치지 않고 미래 항공산업 전반의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엔진 기술은 독립적 영역이 아니라 소재 항공기체, 전자제어 시스템 등 수많은 분야와 연결되기 때문에 한국의 기술 양상은 국가 전체의 산업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차세대 항공 플랫폼 개발에서 국산 엔진의 존재는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고기동 무인 전투기나 장거리 스텔스 플랫폼 개발에서는 엔진의 연료 효율과 출력 안정성이 전체 작전 능력을 좌우한다. 한국이 이러한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면 반드시 엔진 자립이 필요하며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엔진 프로젝트는 미래 무기체계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세계가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한국이 독자 엔진을 완성할 경우 단순한 전투기 제조국이 아니라 차세대 전쟁 기술의 주도권을 가진 국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의 시험 비행 프로그램은 그 자체만으로도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다. 쌍발 구조를 활용해 한쪽에는 확정된 F414를 탑재하고 다른 한쪽에는 시험용 엔진을 장착하는 방식은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전 기반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독보적 전략이다. 이는 기존 국가들이 채택할 수 없었던 방식이기 때문에 한국의 시험 속도는 자연스럽게 빠를 수밖에 없다. 세계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 시험 구조를 유지하는 한 엔진 개발 성공률과 완성도가 기존 강대국들의 수준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금 가장 큰 관심사는 과연 한국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완전한 독자 엔진을 공개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기술 완성도와 시험 데이터가 충분히 쌓인 뒤 한국이 전략적 시점에 발표를 진행한다면 세계 엔진 시장은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다. 롤스로이스, 사프란, 지휘 등 세계 엔진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이유도 한국의 발표 시점이 그들의 미래 시장 가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술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했는지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 기존 구도는 무너지고 새로운 경쟁 질서가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의 선택지는 다양하다. 완전 독자 엔진을 전면에 내세워 독립적 시장으로 진출할 수도 있고, 전략적 협력을 택해 세계 엔진 기업들과 새로운 구조의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세계가 인정하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앞으로는 한국이 시장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보내느냐가 국제기술 질서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한국의 국산 엔진 개발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세계 항공우주 산업의 미래를 다시 쓰는 과정이다. 지금까지는 소수 국가가 지배하던 영역이었지만 한국이 보여준 실행력과 전략적 판단은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세계가 조용히 움츠리며 한국의 다음 발표를 기다리는 지금 이 순간, 한국은 과거의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창조자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 순간이 현실화되면 전 세계 엔진 시장과 군사기술 패권은 더 이상 과거의 틀로 돌아갈 수 없다.